자, 고등학교 영어에서 이 수의 일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의 일치. 특히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얘기입니다. 주어가 단수 명사가 주어가 될 때 동사도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단수 동사가 뭐냐? 단수 동사는 이런 건 없어.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야. 단수 동사란 뭐냐면 is가 있고 was가 있고 일반 동사 현재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 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단수 동사라고 부르요. 그래서 단수 명사 주어일 때 꼭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 영어에서 어법에서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본다면은, 자, 이게 왜 그러면 이 단수 동사를 찾는 게 왜 어렵냐?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 놓은 걸 잘 보세요.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잔뜩 써 있어. 이렇게. 뭐가 잔뜩 써 있어. 여기도 주어가 여기 있고 여기 동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잔뜩 써 있죠. 심하게는 관계대명사 문장 같은 경우는 관계사 절에 있는 동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아주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세요. The girl whom you like likes him. 이게 뭔 뜻이야, 수빈아? 해석해봐. 그 얘기야, 그 얘기. 라이크가 이렇게 나란히 써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구조를 모르면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문장이란 말이야. 근데 간단하지. 얘가 관계사 절이거든. 얘가 관계사 절. 얘랑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주어고 얘가 주동사거든. 이런 걸 구분하는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 그 훈련을 내가 시키고 있는 거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단하지.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제 오늘 예문들 한번 쭉 훑어보면은요. 자, 보세요. 도끼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이제 동사를 묻는 거야, 동사를. 그러면은, 성민아, 여기엔 get이야, get이야?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얘는 관계사절이에요. 주격관계사절. 얘 복수기 때문에 get이 나와야 되죠. get이. 그럼 밑에 거로 내려가 봅시다. 자, 수빈아, is야, or이야? 주어가 뭐예요? 얘거든. 얘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내가?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단수라고 했잖아요. 단수. 그러니까 당연히 is를 골라야지. is를.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성민아, go야, goes야? 얘가 주어거든. 얘가 주어. 얘가 주어. 주어가 복수 주어야, 복수 주어. 당연히 go가 되죠. 단수 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밑에 것도 또 뭐 있나요? 볼까요? 얘 길어졌어, 문장이. 앞에 뭐가 잔뜩 써 있어. 답이 뭡니까? 206번에. 이집니까? 얼입니까? 뭐 같아요, 성민아? 수비는 뭐 같아요? 성민은 이게 왜 이지라고 생각해? 어, 그래? 다음에
너는 왜 이지라고 생각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네, 잘 보세요. 얘는 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 때문에. 왜 대 때문에 그러냐? 이거 그러니까 글씨가 지워지네. 뭔가 표시가 이 색깔이 안 바뀌어. 얘는 못 쓰는 건가? 생각 됐다. 자, 쭉 보세요. 여기까지. 네. 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이 위는 주어지, 주어. 뒤에 있는 홀드는 뭐예요? 뭐야, 홀드는? 동사란 말이야, 동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써 있잖아, 앞에. 그죠? 그러면 맨 앞에 써 있는 이 that은 뭐예요?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이 that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 준 건데. 뭐예요, 이 that은? 우리는 힘을 붙잡고 있다. 무슨 힘?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뭐 붙잡고 있다야. 이 that은 뭐예요? 이제 말해줘라. 이 자식들 너무 튕기는 거 아니냐? 몰라서 튕기는 거면 할 수 없고. 잘 들어요. 이제 이거 보는 눈이 슬슬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1등급 맞는데 잘 들으세요. 항상 that이라는 게 이렇게 써 있으면 얘가 저것, 그것 이런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면 that 뒤에는 항상 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문장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that 뒤에는. 그런데 이 that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접속사라는 게 있죠. 또 하나는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영어에서 that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것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너희들에게 강조했고 알려줘 온 거고. 이제는 말할 수 이런 개념들이 술술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that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는 아닌 거죠. 접속사냐 관계대명사냐. 자, 접속사 뒤에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해 그랬죠.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도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란 무슨 말이냐? 주어가 없거나 혹은 이거 아라고 써놓은 거 아니야. 5월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목적어가 없거나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해 주는데 이걸 아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왜 아야 마?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것도 한국말인 줄 알았나 봐. 5월입니다. 5월. 5월입니다. 5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일 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우리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네. 불완전한 문장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종종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문장을 that 뒤에 있는 나중에 가면 이제 what 찾기도 그렇지만 뒤에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해석을 딱 하고 났을 때 자연스럽게 누가 혹은 무엇이 아니면 뭐가 이런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엇을, 누구를, 아니면 뭘,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러면 이건 불완전한 거야. 이러면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어도 있죠. 가지고 있다. 동사도 있죠. 힘을 목적어도 있죠.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that을 가리켜서 접속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접속사. 주어가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that이나 what 혹은 뭐가 또 있을까? 아무튼 요걸로 시작하는 문장, 요렇게 주어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요 206번처럼 요러면은 얘는 무조건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is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is. 여러분이 이 해석 공식 다 교재 한번 봐볼래요? 교재 맨 뒤에. 맨 뒤를 본다고 표지를 보면 어떡하냐. 뒷페이지를 넘겨봐야지. 뭐 써있어요? 해석 답 써있죠 다. 네. 제발 숙제를 못하면 할 시간이 없으면 그거 보고서라도 베껴와 이 새끼들아. 응? 베껴오란 말이야 제발. 이걸 시키는 이유는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야. 그럼 봐봐. 어제 고3 수업 때 봤던 교재입니다. 아우 머리가 아파. 어제 했던 이 수업하면서 윤서가 선생님 수빈이도 금요일에서 오라고 해요.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하던데. 네. 자, A의 답이 is인가 or인가 찾아보세요. A, B는 학생들이 금방 찾았어요. A는 답이 is일까요? or일까요? 아이고 오래 걸려. 그만 끝난다니까. 보영아 뭐 같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지랄이야.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구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수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뭐예요 수빈아? 이지의 어리 왜 이지야? 왜 이지야? 네 생각을 말해봐. 왜 이지 같아? 아니, 느낌으로다가 성민은 뭐 같아요? 왜 이지 같아요? 잘 보세요. 또 언제 살아오고 있었네. 색깔이 안 바뀌고 그러지 얘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 빨간색이랑 눈 아픈데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바뀌는구나. 선생님이 항상 원 오브 얘기 많이 하죠 너희들한테. 이거 원 단수잖아. 이즈가 나와야지. 그런 학생들이 이게 왜 헷갈리냐 보세요. 자, 원 오브 뒤에는 최상급 복수다. 여기까지는 감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즈가 있어요. 그런 자연스럽게 원 다음에 이즈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야 이게
자연스럽게 스트럭처스가 여기 써있지.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B는 넘어가고 다른 거 시키면 너희들 머리 아파서 안 되겠다. 네, 요 정도만 봅시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볼게요. 뭐야, 독해하는 거는 이제 방금 말했지만 뒤에 보면 다 써 있어. 그 너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03번을 한번 뒤에 해석을 한번 볼래요? 제일 뒤에.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잠깐만.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은 그 다음에 물에서 산소를 얻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너희들이 지금 이게 몇 페이지니? 지금 아니 요거 지금 요 페이지 요거 스크린에 나와 있는 화면이 54페이지예요. 자, 앞으로 이제 너희가 오늘 진도 나간 다음에 숙제는 뭐냐면 뒤에는 해석을 보고 써오세요. 써오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봐야 돼. 봐, 내가 할 테니까 잘 봐.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은이 이거죠, 이거. 그쵸? 그럼 이렇게 써야지. 동물들은 물 속에 사는. 그 다음엔 여기서는 뭘 써야 돼요? 산소를 얻는다를 이렇게 써야겠죠. 산소를 얻는다. 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204번 읽어보세요. 잠깐만. 세세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 커다란 선수들에 대해 커다란 존경의 표시다. 자, 세세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이 이거지, 이거. 커다란 존경의 표시다가 이거고.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이거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죠. 앞으로 숙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내가 왜 시키냐면 이제 어느 정도 독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럽니다. 영작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이 한국말로 써 있는 걸 알고 각각의 단어들을 또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얘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자꾸 못 잡아. 이 훈련을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이 훈련을. 내가 지금 이 페이지를 다시 인쇄해서 갖다 줄게. 잠깐 기다려봐요. 54페이지라고 했지? 페이지, 55페이지 넘겨봐. 네, 아니 뭐 할 것도 없네. 56페이지 56페이지를 지금부터 뒤에 해석이 따로 딱 안 빠지니? 네. 분리가 안 되는구나. 좀 번거롭겠지만 보고서 한번 해봅시다. 요건가의 완료 시제? 56페이지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56페이지를
지금 뒤에 독해를 보고서 단락을 나눠서 그걸 보고 한번 써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뭐 뻘짓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영작 실력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몸이 안 좋아? 발끈 안 났고? 동양은 방송 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무지 많이 났겠다. 애들 무지 많이 났고. 아니 그냥 베끼는 게 아니고 이놈아 이렇게 하려니까 선생님이 했잖아. 자 아유 이놈의 새끼들 잘 봐봐. 214번 불러보세요. 해석 불러봐. 그녀는 곧 다른 노예들이 캐나다로 자유를 찾아갔던 경로를 뭐라고? 알게 되었다. 그럼 봐봐. She soon learned까지를 잘라야죠. 그 다음에 뭘 써주는 거야? 그녀는 곧 알게 되었다. About Road of Freedom까지는 뭐가 있어? 야, 이게 일단 경로를이야. 경로를. 자유를.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겠구나. 이렇게 자르고 다른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갔던 그 다음 캐나다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그걸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의미동어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한국말을 쓰라고. 거기에 맞는 한국말을. 이게 되면 영작하는 게 무지하게 쉬워져요. 영작하는 게. 이제 베껴오기만 하면 돼. 사전 찾을 것도 없어. 얼마나 편하고 좋아.
되게 금방 끝나겠다 앞으로 숙제 그치? 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걸 검사하겠어요. 자, 그만하시고 그렇게 해오세요. 앞으로 숙제는 뭐 사전 찾고 해석한다고 낑낑대지 말고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학생이 없겠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방식은 세상의 모든 교육학자들, 언어학자들이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한국말 어순과 영어 어순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깊이 이해하면 영작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해석은 이제 앞으로 그걸 보면 잘 아실 테고 조금 빨리 진도를 뺄게 잘 보세요. 203번부터 갑니다. 자, 이게 주어 알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 주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장이라는 게요. 선생님이 종종 써주는데 주어가 있고 서술어인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했죠. 늘. 이게 영어로 된 문장의 70% 이상이 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장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 뭐 초등학교 때는 I eat an apple 이런 거나 있지. 이렇게 쉬운 문장은 이제 안 나온다고. 이렇게 쉬운 문장은. 그러면 왜 문장이 이렇게 되느냐? 바로 요자 얘 왜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바뀌어? 이 자리나 이 자리에 뭐가 자꾸 들어가서 그러죠. 뭐가 자꾸. 요걸 가리켜서 수식어라고 부릅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가장 기본이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부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구가 있죠. 지금 우리 교재를 본다면 from부터 월월까지가 이 셋 중에 뭡니까? 좀 지울게요. 자, 보세요. 하얀색으로 하니까 아예 안 나오는데 노란색으로 해볼까? 자, 얘가 주어라고 했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장의 구성에 가장 뼈대가 되는 것만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면 from the water는 수식어겠죠. 수식어. 그러면 아까 수식어 선생님이 3개 적어줬지. 형용사, 부사, 전치사고. 얘는 뭡니까? 셋 중에 뭐야? 전치사구잖아. from으로 시작한 전치사구.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관계사야. 관계사. 주격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얘는 그럼 얘도 수식어야. 주격관계대명사 문장이지만 얘도 수식어죠. 그러면 얘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중에 뭘까요? 뭐 같아요, 수빈아? 전치사구는 아니야. 근데 봐봐. 내가 아까 왜 이걸 시키냐면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수빈이 해석해 보세요. 물 안에 사는 동물들. 자, 얘가 지금 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동물들.
우리는 동물들을 가리켜 좀 폼나는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명사라고 부르죠. 명사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무슨 사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즉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4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거 큰 존경의 표시다라고 써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집중하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주어야. 입니다. 뭡니까? 큰 표시입니다. 이게 사실 이 문장의 핵심 알맹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큰 표시입니다. 이게 핵심 알맹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너무 빈약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쓴다는 것은 속옷을 입고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응? 야 성민아, 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자연스럽게. 영민아 너 어제 찌 이런 거란 말이야. 느낌이 뭐를 말을 하다가 만 것 같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에 주목하는 건데 세부사항에. 그러면 얘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중에 뭘까요? 뭐 같아요? 형용사구. 투를 봐야지. 투. 이때 투는 뭐 같아 보영아? 요 투는 뭐 같아요? 투가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투가 써 있으면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투부정사의 투이거나 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 전치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보영아 이 투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헷갈린다. 그치 보영아? 골랐어요? 뭘로 골랐어요? 2번? 1번이 아니고 네 전치사죠.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주목하는 것은 뭐에? 세부사항에. 전치사구가 주어에 달라붙었죠. 그 다음 갑시다. 그러면 이 of respect는 뭐겠어요 성민아? 고민할 거 없어 이건. 뭐야? 전치사구 안에 of로 시작했으니까. 자 주목하는 건 뭐에? 세부사항에. 큰 표시래. 뭔 표시? 존경의 표시래. 여기만 되면 일단은 말이 되죠. 세부사항에 주목하는 것은 존경의 큰 표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누구에 대한 존경인데 이런 말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붙어버리죠. 수빈아 뭘로 붙였어? 어떤 형태로 붙어버렸어요? 투로 시작했잖아. 전치사 구로 붙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어 전치사 구 동사 주격 보어 전치사 구 전치사 구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기 뭐지 저 양반이 왜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먹었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저러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내가 이런 걸 알려주냐면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보는 눈이 점점 커져 가면 장담하는데 세상에 이래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일 만큼 쉬운 말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 이게. 당장은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개로 한번 다시 가면은 너무 길어지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영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작, 독해, 스피킹, 리스닝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이 돼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늘 말하는 문장의 구조를 봐야 된다, 구조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흔들어봐. 키아누 리브스 너희는 그 세대가 아니구나. 그 키아누 리브스가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 인간의 정신만 쏙 빼다가 그 가상의 세계에서 인간을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실체가 아니야. 가짜야 모든 게 다. 우리의 꿈꾸며 사는 거야. 근데 인간은 그 꿈꾸는 게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중에 이게 꿈이고 컴퓨터가 만든 가짜다를 깨달은 인간들이 그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역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그 꿈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근데 걔들이 그게 이거랑 똑같아. 문장의 구조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음대로 주물럭할 수 있는 거지. 동일한 거죠. 문장의 구조가 한번 이런 식으로 딱 보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영어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205번으로 가봅시다. 모든 기부이죠. 기부. 기부는 간대요. 끝이네. 모든 기부금은 간대. 끝이야, 끝.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건 정말 뜨악이잖아. 뜨악. 그리고 뭐가 어떻게 가는 거야? 일단 처음에 어떤 기부금이 가? 어떤 기부금이? 네가 모은 기부금이 네가 모은 기부금들은 간대. 어떻게 가? 바로 직접 간대. 부사죠, 부사. 네가 모은 기부금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가? 사람들한테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네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무슨 작업?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이런 구조들이. 자, 206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독해를 해왔겠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죠. 힘을 가지고 있죠.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장의 시작이 접속사 대시죠. 선생님이 접속사 대시 나오면 뒤에 나오는 문장에다가 뭘 붙이는 거라고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뭐뭐라는 것이나 뭐뭐라고를 붙인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죠. 매우 안심을 시켜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동사는 is예요. 보호는 이겁니다. 생각이다. 무슨 생각이냐를 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안심시키는 이런 말을 써주고 그 앞에다가 또 강조하는 very를 써놓은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보세요. 일단 207번의 답은 뭡니까? 어리야 이즈. 이즈야 이즈. 왜 이즈예요? 간단하죠 이것도. The main reason. 주요한 이유는 입니다죠 입니다.
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 나와 있죠. 대절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치사. 이러한 가볍지만 불쾌한 병들의 주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진맥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208번을 봅시다. 여기에 react가 왜 써있냐면 이게 지금 문장의 동사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뭐 한대요? 반응한대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말이 빈약하죠. 어떤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응한대. 뭘 반응해? 어떤 행동으로 반응한대. 그게 무슨 행동인데?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지금 manner이라는 명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절을 써놓은 거죠. 종종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대. 어떻게 다른데? 그들의 보통 사회적인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으로 반응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9번을 보겠습니다. 자, 구성원들은 주어가 복수야. 그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죠. 여기가 이제 목적어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지를. 자, 근데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새로운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one another, 서로에게 새로운 구성원들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간단해요, 문장 구조가.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210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이죠. 이유는. 그 다음에 뭐가 잔뜩 써있지만 동사는 이지죠. 입니다. 뭡니까?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슨 이유? 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지 그 이유는이야. 뭘 말하는데? 날씨와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입니다야. 입니다. 뭐가 입니다인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볼까? 그것들이 해롭지가 않고 흔해.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문법 설명이 필요해요. 이미 이게 우리 월요일 EGL3 시간에 배운 건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요렇게 뭐가 나오고 is가 나오고 that이 나오고 또 요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때 that은 뭘로 해석한다? because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because로. 그래서 그것들이 해롭지 않고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전에는 이게요, 서술형이나 어법 문제로 자주 등장했어요. 이걸 because로 쓰면 틀려요. that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영어에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와. 요즘에는. 전에는 잘 나왔어요, 이게. 자, 봅시다, 이제. 211번입니다. 자유는 자유는. 자유는 뭐 한대요? 기여한대요. 기여한대.
무슨 자유인데? 찾고 유지하는 자유. 뭐를? 밖에 있는 직업들을. 밖에 있는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자유는 기여합니다. 뭐에 기여해요? 감소에 기여합니다. 무슨 감소? 여자들의 상대적인 어려움의 감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장이 지금. 자,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독해는 되는데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도 그 경단녀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경단녀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경단녀. 누가 경단녀냐?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관뒀어요. 그리고 육아에 힘쓰다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받아줘.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 경단녀라고 불러요. 사회가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직장을 굳이 관둘 필요 없이 배려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죠. 유럽은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안 돼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출산을 안 해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0.96명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걱정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걱정이. 2050년부터는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래요. 더 이상 늘지를 않고. 극단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여성들이 어려움들을 좀 줄일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라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자, 보세요. 212번은 이겁니다. 휴대전화들은 복수잖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212번 같은 경우는 이 used 때문에 얘를 동사로 해석하면 문장이 확 꼬여버려요. 이 used는 동사가 아니고요. 과거분사입니다. 사용된 휴대전화들은 이죠. 근데 그 뒤에 추가 설명이 나오죠.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들은 뭘 위한? 건강을 헬스케어, 의료보험, 건강 이런 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들은 책임이 있답니다. 무슨 책임이 있어요? 건강 개선, 향상의 책임이 있답니다. 근데 앞에 a number of이 써있죠. for 같은 경우는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세트로 가요.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는 거죠. a number of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many와 같다고 했습니다. many와. 그 다음에 the number of는 단수라고 얘기했어요. 단수.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구분을. 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는요. 1차 해석이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가 1차 해석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이 뜻과 같습니다. 뭐뭐에 대한
원인이 된다와 같대요. 창문을 깨트렸어. 저 창문을 깨트린 성민이가 깨트렸단 말이야. 저 창문 깨트린 책임을 져. 네가 왜? 네가 창문을 깨트린 원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be responsible for의 해석을 이 원인이 된다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13번을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게 재미있어요. 213번은 얘는요, 자존감은 상처받을 수 있다. 이게 끝이야. 나머지는 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야. 그러면 자존감이 상처, 누군가가 너를 깎아내릴 때, 누군가가 너를 깎아내릴 때 상처받을 수 있다죠. 자존심은 상처받을 수 있다가 핵심이고, 누군가가 너를 깎아내릴 때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자, 어떻게 깎아내릴 때? 지속적으로 깎아내릴 때.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 배웠죠? 그 누군가의 인정이 중요한 그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너를 깎아내릴 때 자존심을 상처받는데, 그런데 그 인정이 중요한 누군가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이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너를 깎아내릴 때 자존심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쉽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사전 찾느라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고, 이제 이 정도 왔으면 그런데 시간 뺏길 때는 이제 더 이상 끝났고, 뒤에 해석을 보세요. 그냥 뒤에 해석을 보고, 아까 선생님이 부탁한 것처럼 절대로 해석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대로 베끼면 안 되고, 의미 덩어리를 나누면서 그에 맞는 독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석을 써오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숙제가 55페이지까지가 숙제였죠? 네. 그러면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 테니까 올림포스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부지런히 빨리 올림포스를 해 놓으세요. 우리 수빈이 올림포스 다 했나 보네. 여유 있게 따뜻하는 거 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3번 맞지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How do one-way mirrors, the ones used in interrogation room, work? 시작. 좀 잘 좀 읽어봐라 이놈들아. 자, 성민이 해석해보세요. 밑에 안 써있어? 단방향 거울. 네, 잘했어요. 자, 어떻게 원웨이가 단방향이란 말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티켓팅 할 때 원웨이가 있고 라운드가 있습니다. 티켓팅 할 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편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만 티켓팅 할 때 우리가 편도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것을 왕복이라고 하죠. 왕복. 라운드 티켓, 원웨이 티켓 이렇게 부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단방향 거울이죠. 단방향 거울. How do one-way mirrors work? 어떻게 단방향 거울이 작동합니까? 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 써 있는 말들은 뭐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써 있는 거죠. 미러스의 부정대명사로 써 있는 겁니다. 거울들, 어떤 거울들? 사용되는 거울들. 어디에서? 취조실이죠. 취조실에서 사용되는 거울들. 그 단방향 거울은 어떻게 작동하니? 이런 말이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범인 앉아 있고 형사, 검사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큰 거울 뒤편에서 녹음기 같은 거 해놓고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는 거 본 적 있죠? 그때 그 거울. 취조실 안쪽에서는 보면은 그냥 거울로만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취조실 쪽이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군요. 같이 읽어보자. A one-way mirror seems to be a mirror when seen from one side, but as a window when seen from the opposite side. 시작. 네, 보영이가 해볼까요? 네, 잘했어요. 자, 봅시다. 단방향 거울은 seems to be죠. 거울인 것 같습니다. 혹은 거울처럼 보입니다. 언제? when seen, 보여질 때. 어디서? 한쪽에서 보여질 때는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취조실에서 범인이 있는 쪽에서 보면 거울로 보이죠. 그러나 창문으로서 보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보여질 때 반대쪽에서, 그 안쪽에서 볼 때는 창문이 돼서 그 실내가 뻔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자, disguising이 틀렸지요. disguise란 말은 뭔 뜻이에요, 수빈아? 위장하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이죠. 위장하다. 변신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쉬운 말로 꾸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음에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distingu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distinguish. 이는 구분하다예요. 구분하다.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Thus, the window is the 좀 틀렸다고 그랬죠. 창문이 봐봐. 동사에 ing가 붙어 있으면 항상 이거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동사에 ing가 붙어 있으면 얘는 현재 분사가 돼서 뭐뭐 하는이나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돼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해석한다면 창문이 변신하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동명사로 해석하면 창문이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창문은 지가 무슨 인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뭐 변신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수동태가 돼. 변신이 돼야 되죠. 수동태가. 물체니까. 그래서 disguised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아마 밑에 문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꾼 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us, the window is disguised as a mirror to allow secret surveillance. 시작. surveillance. 네, 수빈이 하세요. 네, 잘했어요. 자, 창문은 위장됩니다. 꾸며집니다. 뭘로요? 거울로 꾸며집니다. 창문은 거울로 혹은 거울처럼 꾸며집니다. 위장됩니다. 왜요? 추가 허락해 주기 위해서 뭐를? 비밀 감시를. 그래서 한쪽이 거울로 되고 반대쪽이 창문처럼 되면 그 창문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취조실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몰래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다 알죠.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그쪽 거울 쪽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막 그러죠. 더 이상 비밀 감시라는 건 없지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physically 하고 밑줄이 쫙 쳐져 있네. 성민아 몇 번 골랐어요? 헷갈렸어요. 몇 번, 몇 번? 3번, 4번. 보영이는 몇 번 골랐어요? 못 골랐어요. 수빈이는? 2번. 자, 그러면 이걸 건너뜁시다. physically를 건너뛰고 좀 이따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at is부터 the other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That is, the amount of light reflected from one side is the same as that reflected from the other. 시작. 네, 주문을 다 외웠으면 성민이 해보세요. 대리진나가 즉 이란 뜻이에요. 그것은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네,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이걸로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더 번거롭네. 이게 낫겠다. 좀만 더 키워볼까? 네, 봅시다. 자, 즉 그냥 단순히 꾸며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게요. 이겁니다. 그 양은 이게 주어 알맹이야. 그래서 입니다. 이즈가 나와 있는 거지. 이즈가. 무슨 양? 근데 어떤 빛의 양입니까? 반사된 빛의 양이죠. 그래서 이 오블라이트까지를 한 덩어리를 한번 묶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빛의 양은 반사된 빛의 양은 얘가 동사거든. 얘는 과거분사라는 거야. 반사된으로 해석돼야 되지. 어떻게 반사됐어요? 한쪽에서부터 반사된 빛의 양은 입니다인데 어떻게 입니다야? 더 셈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거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대시 나와 있어요. 자, 반사된 거랑 똑같습니다. 어디서? 다른 쪽에서. 자, 이 문장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대시입니다. 기억을 하실라나 모르겠어요. 비교할 때 영어에서 비교할 때 반복되는 명사가 단수면 that을 쓰고 복수면 does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법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that은 어떤 말의 단수를 대신해서 쓴 거죠? 뭐를 대신해서 쓴 걸까요? 이 that이? 아는 사람. 뭐를 대신해서 쓴 거예요? 이 that은? 바로 네. 요 말을 대신해서 쓴 거죠. 한쪽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은 다른 쪽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요. same은 반드시 앞에다가 더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뭐뭐와 똑같은 이라고 할 때 꼭 as를 써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The same A as B. 요렇게 외워두세요. 요렇게 공부해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운데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 면에 빛이 딱 반사되는 양과 반대편 쪽에 반사되는 빛의 양은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동일하다.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light transmitted in one direction is the same as that transmit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시작. 보영이 할 수 있겠어요? 방향. 한번 해보세요. 어떤 빛이야? 투과된 빛이죠.
어디로 투과된 빛이에요? 한 방향으로 투과된 빛은 어떻대요? is the same.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대요? 반대 방향 안으로 투과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있는 문장이랑 똑같이 동일하죠. 동일해. 그래서 이번에는 요 대시 뭐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이번엔 the light을 대신해서 쓴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앞에 부분에는 빛이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반사되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유리가 이렇게 두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되는 요 양이 동일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투과되는 양, 이렇게 투과되는 양도 똑같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취조실에 있는 그 유리는 여러분 거울 있죠. 유리의 특성은 물체를 빛을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거울은 통과를 안 시키고 뭘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게 거울이죠. 유리의 뒷면에 수은 같은 걸 이렇게 진하게 아주 얇지만 두껍게 발라놔요. 그래서 그게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니까 반사를 시켜서 우리 얼굴이 보이는 거지, 거울에. 근데 취조실에 있는 거는 한쪽은 거울이지만 한쪽은 유리잖아. 창문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반사되는 양도 똑같고 양쪽이 투과되는 양도 똑같으면, 근데 어떻게 한쪽은 거울이 되고 한쪽은 유리가 되냐? 그 얘기가 그 다음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면 단방향 거울은 작동하니?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의문. 말이 되냐? 반사되는 양, 투과되는 양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런 말. 자, 그럼 그 다음부터 읽어보자. First, the mirror isn't totally reflecting. 시작. 성민이 해볼까요? 네, thoroughly 하면은 완전히 혹은 종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거울은 완전히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It transmits half the light and reflects the other half. 시작. 이놈들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해. 읽기가 돼야 안 되니까. 읽기가 안 되면, 이건 영어라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과 달라서, 말이라는 것은 자꾸만 내가 입으로 읽는 연습을 해야 우리의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말로 자꾸 이거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영어 실력 안 늘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 It transmits half the light and reflects the other half. 시작. 보영이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네. 네. 자, 뭐 합니까? 투과시킵니다. 혹은 전달해 줍니다. 뭐를요? 초록색으로 해볼까? 빛의 반을. 그래서 빛을 반만 전달 통과시켜줘. 그리고 뭐 한대요? 반사시킵니다. 뭐를? 빛의 나머지 반을. 반은 통과, 반은 반사.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자. The second requirement has to do with lighting. 시작. 네, 해보세요.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has to가 있는데 이 녀석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has to나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죠. 뭐뭐 해야 한다. 자, 영어에서요 do with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데 특히 이렇게 써 있을 때 have to do with 어쩌고 이렇게 써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혹은 뭐뭐를 관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래서 다시 본다면 두 번째 요구사항은 관련이 있어요. 뭐랑? 빛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아이고야, 그 다음 문장은 제법 기네요. 자, 쭉 읽어봅시다. It is essential that the observation room remain dark because if a lamp were turned on, some of that light would pass through into the interrogation room as well. 시작. 네, 자 이건 내가 할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It is essential. 혹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말이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수적입니까? that 이하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거죠. 자, 뭐가 나와 있어요? The observation room이 관찰하는 방이죠. 이게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취조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취조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원웨이 미러가 있고 그 안에도 조그만한 방이 있죠. 요게 관찰실이죠. 이게 바로 observation room을 말하는 거지. 자, observation room 관찰하는 방은 관찰하는 방은 어두운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전구가 켜져 있다면 어디에? 이 관찰하는 방에 전구가 켜져 있으면 그 빛 중에 일부가 어떻대요? 통과할 거예요. 어디로 통과합니까? 취조실 안으로. 또한 이렇게 되죠.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면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 취조실에서 관찰실 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미러의 비밀이 뭐냐 그 얘기가 하는 거죠. 지금 가능한 이쪽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지. 가능한 이쪽을 어둡게. 이런 상태면 이쪽으로 빛이 반사되는 양이 더 커요. 이쪽으로는 투과되는 양이 더 크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쪽을 잘 보게 되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잘 못 보게 되지요. 이게 기본 원리야. 물론 이 유리의 특수 장치를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게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우리가 독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이 1번을 보세요. 밝기가 개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2번은 빛의 양은 측정될 수 있다고. 3번은 단방향 미러와 같은 것은 없다고. 4번은 단방향 미러와 창문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이고. 5번은 다른 쪽에서 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번일까요? 몇 번 같아, 성민아? 다음에 보영이. 다음에 수빈이. 응?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초반에 단방향 거울, 취조실에서 쓰는 단방향 거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 어떤 선생님, 처음에는 유리를 반사하는 빛의 양이 동일하고, 또 유리를 투과하는 빛의 양도 동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쪽은 거울이고 한쪽은 유리가 말이 되냐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유리가 거울이 완전히 반사시키는 건 아니래.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해. 그 다음 두 번째 트릭은 그 관찰실은 어둡게 시키고 취조실은 밝게 해서 빛이 투과되는 양을 서로 다르게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단방향 거울 같은 것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3번이죠. 3번. 그 다음 2번을 보자. 우리 운양고 학생들은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죠. 첫 번째 빈칸에는 뭐 들어가요? 성민아? reflected가 들어가죠. 수빈아, 두 번째는 뭐 들어가요? one-way가 들어가죠. 자, 우리 운양고 학생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번 더 써보고 왜 이렇게 요약되는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누차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자, B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교재가 어디로 갔지? 자, 적으세요. 여기 혹시 넓은 빈칸이 있나요? 좀 빈 공간이 넓은 데를 찾아야 돼, 얘들아. 적을 게 굉장히 많아요. 빈 공간이 넓은 데를 찾으세요. 자, 갑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것은 고등학교 어법에서 1학년 때는 혹시나 맛보기로 나올 수도 있지만 2학년 때는 이게 만약에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반드시 서술형으로 나오든 어법으로 나오든 반드시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주어가 있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오고 should가 나와야 되는데 주로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쓰일 때는 반드시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요. 그런데 90% 이상 생략합니다. 반드시 이런 구조로 써야만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시작하니까 이 마우스 펜이 안 보인다. advice, 조언하다. ask, 요청하다. agree, 합의하다. command, 명령하다. demand, 요구하다. desire, 요구하다. determine, 결심하다. insist, 주장하다. order, 명령하다. would, prefer, 권고하다. propose, 제안하다. recommend, 아니 이게 A가 아니라 E입니다. E. recommend, 권유하다. request, 요구하다. 역시 require, 요구하다. 다음 suggest, 제안하다. 다음에 urge, 촉구하다. 다음 want,
원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1학년 때 만약에 1학년 때 나오면 이 어휘들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command입니다. 두 번째 insist, 세 번째 suggest, recommend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 놓쳐서는 안 돼요. 빨리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적을 게 있습니다. 다 적었어요? 자, 지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구조로 쓰냐면 it is 형용사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역시 얘들도 should를 90% 이상 생략하죠. 요럴 땐 이 형용사가 특정 형용사일 때만 이렇게 씁니다. 걔들이 누구냐? 오늘 나온 essential부터 볼까요? essential, 이 자리에 형용사 essential이 쓰면 이게 essential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중요하다로 해석돼요. 그 다음 urgent가 나오면 이거는 긴급하다 이렇게 해석되고, 그 다음에 vital 이렇게 나오면 중요하다. 다음 advisable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 best라고 써 있으면 최고다. 다음 critical 이렇게 써 있으면 중요하다. 그 다음에 desirable 이렇게 써 있으면 당연하다. 그 다음 important라고 써 있으면 역시 중요하다. 그 다음 mandatory 이렇게 써 있으면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necessary 이렇게 써 있으면 필요하다. 그 다음 rational 이렇게 써 있으면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reasonable 이렇게 써 있어도 합리적이다. 자, 이런 형용사 형태로 1학년 때 가장 필수는 오늘 나온 essential하고 important, mandatory, desirable 이 정도. 나머지도 언제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들입니다. 다 적었어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it is essential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주어인 the observation room과 동사인 remain 사이에 should가 지금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remain의 s를 빼야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뭘 힌트 거 없다. 어디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애기들?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정도 타픽은 다르겠지만 이 정도 글쓰기는 실제 수업 시간에 행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종류의 글쓰기죠. 제1고가 이런 형태를 좋아하죠. 제1고가. 자, 그러면 봅시다. 애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거 제한돼야 합니다. 이렇게 제시어가 있죠. 그래서 네 입장은 뭐냐라고 물어봤어. I'm in favor of the idea는 나는 그 생각에 찬성합니다. 야, 찬성합니다. 왜? 그 이유를 써야 되죠. 자, 찬성합니다 할 때 여러 가지 뭐 여기 제시어를 가지고 쓸 수 있겠죠. 왜 이게 제한돼야 되느냐? 뭐 여기 중에 하나로 고른다면 개인 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나는 그 생각에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왜? 이거는 요걸 가지고 이제 써야 되죠.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얘들은 accessed 이렇게 쓰면 접근되어선 안 됩니다. 누구한테? 아이들에 의해서 야동 사이트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네요. 왜 반대하냐? 이거 가지고 써보자. 자, 제한을 두지 않는 접근. 인터넷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런 접근은 can be useful.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반대한데. 아니죠. 그렇죠. 제한하지 마라. 이거. 3번, 4번은 제한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제한하지 마라. 자, new connections 같은 새로운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들을
누구랑 다른 사람들이랑 요 정도 쓸 수 있겠죠. 요 정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것들을 틀리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리고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자꾸만 쓰려고 해야 돼요. 자꾸만 쓰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 보통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몇 차례 이제 너희들한테 말을 해줬지만 운양고 같은 경우는 그 영어 신문 스크랩을 시켜요. 스크랩. 다른 말로 기사 요약하는 겁니다. 영어 신문 기사 요약.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거 때가 되면 작각 나한테 알려줘서 너희들이 써오면 선생님이 다 교정을 해줄 겁니다. 제1구 같은 경우는 짧은 소설. 짧은 소설을 수업 읽고 수업 시간에 서로 토론해.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자, 그 소설에 대해서 내가 읽은 독후감을 쓰게 시켜요. 독후감. 미리 다 영작해서 외워가지고 가서 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였나요? 맞아요? 이 표정이 어두워. 왜? 이거 하려니까 숨이 콱 막혀? 자, 여기랑 여기까지 다음 시간 숙제하겠습니다. 이거 독해 쓰는 거 내가 나눠줬어요. 이거? 아, 있어요?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어 시험